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은 거래소는 이제 2008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또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오늘 장 한마디로 지수에 가려진 시장의 팩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지수에 가려진 시장의 팩트, 그 팩트라는 게 역시 삼성그룹주의 어떤 그 시장 왜곡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참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시장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어차피 우리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보면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실전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시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 투자를 하면은 자칫 매매 잘못하시면 손해를 봐요.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2008포인트예요.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약간 주변주니까 저긴 한데 2008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사실 나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최근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주 죽을 맛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핵심 팩트가 아니냐. 뭐 이런 관점으로 지수에 가려진 시장의 팩트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매크로 지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르게요. 오늘 저녁에 이제 유로존에서 소비자 물가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예상은 작년도보다 한 0.7% 물가가 올랐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5일날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하 조치 뭐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는 이제 우리가 중국의 PMI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그거는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PMI 지수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구간이라고 했을 때 뭐 오늘 내일 구간이 아닙니다. 최근 한 일주일, 뭐 2주일을 전후로 하는 구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할 만한 모멘텀이냐.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 속에서는 경기 펀더멘털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제외하고 수급의 포인트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요 전체적인 그 시장의 그 거래량 볼륨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약간 늘었죠. 오늘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KCC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럽의 어떤 그런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인 거래량 볼륨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 시장 쪽에서의 포인트가 높아져야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랐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선물시장 올려놓고도 선물시장 투기적인 외국인 세력들이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시장의 팩트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뭐 그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주변 요인이지 핵심 요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시장의 전반적인 에너지가 지금 고갈되어 있고 현재 장세가 선물의 변동성 흐름에 휘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선물 세력들의 반대급부의 대응에 놀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주변 요인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두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내부적으로 좀 들어와서요. 지금 수급 쪽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 그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 쪽 그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하게 되는 원인하고요. 오늘 이제 삼성그룹주가 좀 그래도 시장에서 선전했던 상황인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선물 쪽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선물 쪽에서 키를 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선물에서 이번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6월물 매매를 하면서 260포인트를 딱 이제 올려놓고 거기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요. 전체 누적 계약이 아니라 외국인 누적 순매수 계약이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2만 한 1,000계약, 2,000계약까지 이번에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누적 순계약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채가지 그동안에 이제 저점에서 샀던 어떤 선물 계약들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이제 그걸 끌고 왔었는데 그 누적 계약이 지금 보시면은 그 오늘 기준으로 좀 보면은 2,600계약이거든요. 상당 부분 이익을 실현하고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에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옵션 동향을 보면 특히 선물 쪽에서는요, 하루에 사고 팔고의 부분들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연출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18%가 왔다 갔다 하는 장이라는 게 이거는 정상적인 장이 아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장중 종합주가지수의 변동폭이 17% 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분히 선물 시장의 투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를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지 일부 투기적인 세력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갖춰놓고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받쳐지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왜 최근에 폭락이 들어오냐면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받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수급의 흐름이 선물 세력들의 어떤 그런 좋은 놀이터가 되면서 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구매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사실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더라도 일부 대형주만 가지고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최근에 수급의 흐름에다가 포인트를 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파워 시스템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